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란에서 들려오는 2만 명이라는 희생자의 숫자, 그리고 러시아 항구에 쌓여가는 2억 배럴의 원유가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나열이 아닙니다. 거대해 보였던 독재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느슨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대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실질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강력하고도 숨막히는 압박이 이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거리는 피로 물들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항구에는 팔리지 못한 검은 기름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다가올 글로벌 경제의 격변과 지정학적 위기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경제적 운명과 직결된 거대한 도미노 게임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과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냉혹한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권력의 마지막 발악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모든 붕괴의 시작점, 바로 처참한 경제적 질식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원유가 갈 곳을 잃은 채 먼 바다 한가운데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저장 창고는 이미 한계치까지 가득 찼고 이제는 거대한 유조선 자체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감옥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이 좀 안 팔리는 재고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렘린궁의 경제적 심장에 심근경색이 오고 있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현재 러시아가 팔지 못한 채 배에 실어둔 원유는 무려 2억 1,600만 배럴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그중 3,500만 배럴은 오만 인근 해상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수개월째 바다 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러시아의 핵심 고객을 자처하던 인도의 태도가 급변한 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뉴델리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합니다. 인도의 대형 정유사들은 이제 헐갑에 나온 러시아 기름보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배럴당 30달러를 깎아준다고 유혹해도 미국 재무부의 눈밖에 나는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할 기업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릴라이언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당한다는 것은 곧 사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결국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은 배럴당 40달러 선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내 최저치이며 러시아 정부가 국가 운영을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예산 마지노선을 한참 밑도는 수준입니다. 팔리지 않는 기름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이제는 생산을 강제로 줄여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유전은 한번 가동을 멈추면 영하의 혹한 때문에 설비가 얼어붙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단순히 자금줄이 막히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강국이라는 국가적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는 소리는 전쟁터의 포성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잔인하게 들려옵니다. 돈줄이 마른 독재자는 결국 자신의 군대를 먹여 살릴 방법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경제적 몰락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지갑이 비어갈수록 전선에서는 더 많은 젊은이의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금고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젊은이들의 목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들려오는 사망자 수치는 단순한 전사자 기록을 넘어 한 국가의 인구학적 기반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나토의 네티오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가 공개한 데이터는 현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혹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매달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에 달하는 병사를 전장에서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이해하려면 과거의 기록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980년대 소련이 10년 동안 치렀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체 사망자가 약 2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쌓였던 비극이 이제는 단 한 달 만에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매달 3만 명 이상의 신규 계약병을 모집하며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력을 강화하여 승기를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니라 단지 무너져가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발악에 불과합니다. 새로 투입되는 병력은 숙련된 정예병이 아니라 어제의 노동자이자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며 러시아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누적 사상자 수치는 이미 120만 명이라는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 하나가 통째로 지도에서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재앙적인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사자 외에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40만 명 이상의 부상병들입니다. 이들은 노동력을 상실한 채 국가의 복지 예산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가뜩이나 마른 수건을 짜고 있는 러시아 재정의 치명적인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인간 파도 전술은 결국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장과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할 사람이 없어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없는 전쟁이 가져온 가장 비싼 대가이자 푸틴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잔혹한 인구학적 파산 선고입니다. 육체적인 소멸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거대한 균열은 이제 러시아를 넘어 그들의 유일한 혈맹이라 믿었던 지역들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도를 새로 그리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 즉 치프치프 협정은 단순한 도로 건설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아르메니아 외무장관과 만나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에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회랑은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히체반을 연결하며 궁극적으로는 동맹국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경제적 혈맥을 뚫는 작업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두 거대한 장벽을 우회하여 서방의 영향력을 코카서스 심장부까지 확장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모스크바의 조용한 뒷마당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워싱턴의 강력한 실용주의가 그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영토의 주권 침해 없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 아르메니아를 서방의 궤도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테헤란은 자신의 앞마당에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주권 문제를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경제적 이익 앞에서 낡은 이데올로기는 힘을 잃기 마련이며 지역 국가들은 이미 실리적인 생존을 위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대신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가장 세련되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적대국들의 목전까지 진격한 셈입니다. 결국 이 경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북쪽의 러시아와 남쪽의 이란은 지정학적 고립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포위망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제 그 압박은 기술과 정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전선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침투는 독재 체제의 가장 취약한 곳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생존입니다. 차단은 죽음입니다. 이란 정권이 외부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진실을 은폐하려 할 때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스타링크의 신호는 그들의 통제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란 전역의 서비스 구독료를 무료로 전환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기업의 자선 활동을 넘어 테헤란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는
두바이나 이라크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스타링크 수신기가 무려 5만 대 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엄한 감시를 뚫고 보트와 오토바이에 실려 들어온 이 작은 장비들이 이제는 정권의 포갑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디지털 게릴라들의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란군 당국이 전파방해 장치를 동원하고 수신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을 반역자로 몰아 추적하고 있지만 위성통신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과거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에서 증명되었듯이 스타링크는 독재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정보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5일 넘게 지속된 인터넷 암흑기 속에서도 처참한 탄압의 영상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끈질긴 위성신호 덕분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란 내부의 균열을 조장하며 지도층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정치를 압도하고 물리적 장벽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에 이란의 낡은 검열 시스템은 이미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장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이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잔혹한 학살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어둠 속에 묻혔던 희생자들의 비명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은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비극의 수치와 그 배후의 분노로 향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의 생명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테헤란의 거리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CBS 뉴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이란 내 사망자 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비극을 담고 있습니다. 정권은 병원을 습격하여 부상당한 시위대의 명단을 탈취하고 시신들을 암매장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지만 억눌린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 명의 무고한 생명조차 너무나 소중하며 이를 짓밟은 행위는 미국의 인내심이라는 신경망을 가장 날카롭게 건드리는 도발입니다. 과거의 미온적인 대응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압박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소통 창구를 단절하고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의 집권 세력은 자신들이 판 무덤 위에 서 있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행위는 결국 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모든 경제적, 군사적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결단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자 2만 명이라는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완벽하고도 정당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종교가 칼이 되었습니다. 신념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시위대를 향해 모하레베 모헤어버, 즉 신의 적이라는 죄명을 씌우는 것은 그들이 가진 카드가 이제 공포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법정이 이제는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집단 학살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서글픈 현실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언한 이 가혹한 선고는 1980년대 대규모 처형의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의 목숨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로 세운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신의 방패라 자부하던 혁명수비대의 성지가 무너졌습니다. 서부 케르만샤주에서 발생한 쿠르드족 무장세력 SMK의 본부 습격 사건은 이란 권력 핵심부에 가해진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그동안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혁명수비대의 요새가 파괴되고 다수의 대원이 전사했다는 소식은 군 내부의 사기를 꺾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저항을 낳고 있으며 억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군 내부에서도 회의론과 이탈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수십 척의 유조선을 몰수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신청했다는 소식은 그림자 선단세도 플리트의 종말을 고하는 서막입니다. 워싱턴 연방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배 몇 척을 뺏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우회하던 불법망 자체를 통째로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어지는 이른바 독재 국가들의 석유 카르텔이 미국의 정교한 법적 그물망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출처를 숨기고 깃발을 바꿔달며 제재를 비웃어왔지만 이제는 그 어떤 위장술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십 건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자금줄이 되는 석유 화물과 선박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바다 위에서 멈춰 서구 압류되는 광경은 관련 업계에 거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고립은 결국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이웃 국가와의 관계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닫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무비자 정책을 내밀며 밀착하고 있지만 국경도시 스위퍼너에서 들려오는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와는 사뭇 다른 냉혹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양국 무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화려한 뉴스 이면에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잃어버린 러시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국경을 넘는 관광객들의 손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보따리상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구경꾼들만 가득할 뿐 실질적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든 실정입니다. 중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를 팔아 수익을 남겨야 하는 현지 상인들은 얇아진 마진과 치솟는 물류비 때문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란의 참상과 러시아의 경제적 질식 상태는 단순히 우연히 겹친 결과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공포는 체제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돈줄이 마르면 권력도 끝납니다. 트럼프 정부의 냉혹한 실용주의와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결합하면서 기존의 독재 체제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생존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진실은 힘이 셉니다. 앞으로 전개될 강력한 제재와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의 자산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은 현재의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